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투스 광주 동구점, 남구점 입시실장님 최주희입니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잘 쉬다가 오셨나요? 네, 오랜만에 뵙는 얼굴인 것 같아서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네,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투스 선생님과 함께 달려줘서 너무 고맙고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능을 잘 본 학생이든 못 본 학생이든 수능 성적표, 수능의 결과는 입시의 끝이 아니라 입시의 시작입니다. 수능의 결과로 모든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정시 지원으로 증명이 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뻔하게 보이는 대학이 아니라 정말 전화 찬스로 선생님과 함께 좋은 마지막 결과까지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정시지원팀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시지원 OT 종이 가지고 계시죠? 초록색 종이. 그거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거니까 그거 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필기하시고 그리고 메모해야 될 부분 뭐 적으시고 그리고 제가 여기 옆에다가는 자료 같은 거 좀 띄워드릴 거예요. 그거 좀 보시면서 저랑 같이 올해 지원 경향과 그 다음에 저기 우리가 온 게 정시 OT잖아요. 정시 OT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랑 이런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올해 출제 경향과 지원 성향에 대해서 우선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 특징은 변별력을 갖춘 수능입니다. 네, 그쵸?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재수생들이 대부분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능은 사실은 뭐 조금 작년에 비해서 난이도가 쉬웠다 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변별력이 없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2021년도 이전, 그러니까 2020년도, 19년도, 21년도 이렇게 보면 수학도 한 문제 차이로 뭐 비킬러, 킬러 이렇게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보다 훨씬 더 변별력이 있는 수능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변별력이 없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올해 수능 가지고 뭐 정시 동점자가 너무 많아서 표준 점수가 뭐 순서대로 1등부터 꼴등까지 뭐 순서가 있지 않아서 그래서 정시 쓰기 불리하다, 뭐 재수생이 힘들다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다 변별력이 괜찮은 수능이었고 정시 지원하기에 깔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교차 지원일까? 문이과 통합 지원일까? 제가 그거 두 개를 적어놨는데 사실 저희 그거 있죠? 문과침공. 문과침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솔직히 그 제일 큰 특징이 뭐였죠? 네, 탐구가 어려웠어요. 탐구가. 맞아요. 영어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탐구가 매우 어려워서 제가 작년에 그 수능 개편 딱 되는 첫 해 있죠. 작년 육모 딱 보고 제가 우리 반 학생들한테 뭘 말했냐면 수학 그 언어 화작 표점 보고 수학 미적기하 확통 표점 딱 봐서 와, 이거 문과가 완전 문제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되면 작년 기준으로 이딴 식으로 되면 올해 수능 때 무조건 문과는 문과의 대학을 못 갈 것이다. 너무 불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발 선생님이 빌기로는 뭐 공통 과목이랑 공통 뭐 수원 수투랑 선택 과목 있으면 뭐 공통 과목을 쉽게 내주고 선택 과목을 어렵게 내줘서 문과를 구원을 해주든 아니면 사탐을 완전 어렵게 내서 문과를 구원해주지 않으면 문과 침공이 너무 심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작년에는 수능 결과 열어보니까 사탐 과목이 무난했죠. 우리가 무난하다고 하는 건 1컷 50 표점 다 맞아봤자 65, 63 하는 그 점수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이과 친구들이 생각보다 문과랑 비교를 했을 때 수학도 우위점이 있고 탐구도 과탐이랑 사탐을 생각했을 때 과탐의 우위점이 좀 더 높기 때문에 문과 침공하기 매우 편했고요. 매우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첫 해
개편되고 첫 해지만 정말 많은 친구들을 교차 지원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보냈냐면 저희가 그 경희대 컴공 있죠. 경희대 컴공이 서성한 그 아래과랑 똑같거든요. 이렇게 요 라인 친구들한테 이과로 지원을 하면 서성한 아래과, 뭐 자연이나 아니면 좀 낮은 공대, 뭐 건사환 정도 갈 수 있고, 중경외시 조금 높은 과도 갈 수 있어. 중경외시 좀 높은 과를 갈래? 서성한 낮은 과를 갈래? 아니면 문과로 바꿔서 지원을 하면 서성한 경영학과가 안정이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성한 경영학과 아니면 안정을 쓸래? 문과로. 또는 연고대 아래과. 서성한 높은 과는 또 연고대 아래과랑 좀 라인이 비슷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고대 아래과를 선생님이 상향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해볼래. 해서 4가지 선지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얘기하기로는 심하게는 2칸까지도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경희대 갈 라인 친구들이 연고대까지 점핑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는 통상적으로 한 2칸 정도 위까지는 1.5에서 2칸 정도 위까지는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올해 한 칸 정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사실 그래서 이과 친구들이 한 칸 대학을 올릴 거면 그냥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하지 않고 이과에서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사탐 그 표점으로 인해서 문과 친구들은 이과가 들어오는 것을 사탐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이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그게 덜할 수 있다. 그리고 저도 제안을 하겠죠. 한 칸 정도 올라가서 문과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해볼래?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작년만큼 재미난 결과가 나오진 않을 수 있어요. 학생들도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과한테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 통합, 이 수학, 그 다음에 그 문이과 통합이 되면서 제 생각에는 사회 탐구에 이렇게 힘을 주는 것이 뭐 이과 친구 속상할 수 있겠지만 문과 친구들한테는 이게 좀 정당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문과 지원했을 때 얼마나 가나요 하면 자기 대학 내인보다 한 칸 더 위, 그리고 생각보다 재미가 없을 수 있고 생각보다 승산이 없을 수도 있다를 아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2022년도 점수 특징이랑 23년도 점수 특징을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거 알려나? 표점 1등급 커트가 우리 그 표점 1컷이 작년보다 낮잖아요. 오케이? 작년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점 표점이랑 국어 기준 할게요. 만점 표점이랑 여기 저기 1컷 표점이 작년엔 그가는 높았는데 올해 그가는 좀 줄어들었잖아요. 국어 줄어들었고 수학은 조금 비슷하고 조금 쉬워져서 좀 줄어들었고 사탐도 이게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극간에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랑 수학을, 나는 국어를 완전 잘 봤고 수학을 조금 생각보다 못 봐서 이 수학에서 국어가 커버해가지고 이렇게 커버를 해서 갔던 친구들이 많았고, 또 작년 같은 경우 또 거꾸로 국어를 조금 더 못 봤고 수학 표점이 좀 더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아서 이걸로 조금 커버를 쳐서 갔던 친구들 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표점의 극간이 작년에는 뭐 14개, 12개였다면 올해는 조금 더 줄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표준 점수의 이 다양성, 그리고 동점자가 조금 더 표점 동점자가 조금 많을 수 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국어 1컷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100분위 동점자가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분위로 쓰는 대학, 대표적으로 이 근처에 있는 조선대, 뭐 의대, 치대, 그 다음에 저기 광주교대 같은 이런 학교에 100분위 대학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표점의 극간이 작년보다는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위권으로 갈수록 표점 동점자는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생각보다 국어를 잘 보고 수학을 잘 봐서 이 표점을 극복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표점 동점자를 좀 유의해서 쓰셔야 된다 라는 게 뭐 작년이랑 올해 저 점수의 비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전년도 입결 활용과 심리적 경향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요,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더 카오스였거든요. 제가 어떤 말도 했냐면,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또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그 전년도 입시랑 아예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좀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수능 개편되고 한 해의 그 입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시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쌓아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입시라는 건 원래 변동성이 심해요. 그리고 이게 한 3년, 4년 쌓인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작년에 입시 결과 하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이 입시 결과, 그러니까 올해 입시를 쓸 때 작년 입결을 얼마나 활용해서 쓰냐, 그리고 올해 바뀐 입시 상황이 있는데 작년이랑 똑같이 이것을 보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나은 상황인데 올해 볼 때 작년처럼 이과가 이만큼 들어올 거야, 또는 작년처럼 그 추합이 이만큼 뭐 반바퀴 돌 거야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참고용인 거지 올해까지 한번 돌려봐야 이 상황이 아는 거고, 또 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나 추합 작년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올해 작년이랑 수능 결이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최초로 서울대 경영이 후보가 들었잖아요. 정시로. 아시나요? 그것처럼 올해도 만약에 서울대 경영 쓰는 친구가 작년만큼 이과 애들이 이만큼 들어와서 추합이 돌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안 되고, 또 그 밑에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작년만큼 이렇게 될 거고, 작년만큼 문과 애들이 이렇게 안정 지원을 할 거고, 이런 것도 말도 안 되고요. 그냥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으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문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는 살짝 공격적으로 쓰시는 것도 방법이고, 이과 같은 경우는 눈치를 많이 보셔야 돼요. 이과한테는 저는 올해가 아예 새로운 입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년 입시를 어떻게 보냐를 되게 중요시 하셔야 되고, 제가 그런 관련된 영상들은 중간중간 계속 올려드리긴 할 거거든요.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밴드랑 영상 잘 보시면 선생님이 드리는 힌트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심리적 경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움직일 거야, 저렇게 움직일 거야, 작년에 예상했던 대로 작년 입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또 다른 수능 결과, 사탐 어렵다는 게 사실 좀 크긴 크거든요. 영어도 많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향들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작년처럼 똑같이 나왔으면 작년에 똑같겠지 하면서 그냥 그대로 쓰자, 괜찮아 이렇게 할 텐데, 너무 달라서 심리적 경향성도 저희가 그 상대별 지표로 되게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입니다. 제가 수학, 이과 수학이랑 문과 수학, 저랑 상담했던 친구들은 알 텐데요. 이과 친구들 중에서 수학 1컷 맞았다 하면은 야, 너 수학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고, 문과 친구들이 수학 2 맞았다, 야, 너 수학 진짜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과여서 1 못한다, 문과여서 2 잘한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원서를 쓸 때 우리가, 이게 작년 기준이긴 해요. 아직 올해는 열어봐야 되겠지만 1등급 친구들의 90%가 이과였고요. 10%가 문과였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거꾸로, 그러면은 대부분 친구들, 우리가 수능 1등급은 4%잖아요. 4%. 근데 문이과 통합이 되면서 1등급 맞을 수 있는 파일이 커졌는데
거기서 대부분 친구들이 1등급을 이과는 맞아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문과 친구들 중에서 1등급 맞은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 작년 수능 기준으로 상위 1%만 문과에서 1등급 맞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작년에 정시 지원을 할 때 써보니까요. 이과 1커트 친구들이 작년 기준으로 건대 기계를 썼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대 기계가랑 중경외시 아래과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정도를 1커트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올리면 되겠죠. 1커트보다 한 개 더 맞으면요 하면은 내가 중경외시 쓸 수 있겠구나. 2개 더 맞으면요 소성환 쓸 수 있겠구나. 메디컬 가려면요 한 개 틀리거나 무조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 대한 이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요. 수학 같은 경우는 이과 친구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문과 친구들은 좀 더 점수를 공격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내가 수학 3 맞았어. 문과인데 나 못하네? 아니고요. 이과인데 나 수학 2 맞았어. 약간 못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등급이 아니다. 등급으로 보는 인간들은 안 된다. 바보다. 하고 실제로 원서 써보세요. 제 말대로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하시고 가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2022 작년 수능에 비해서 화작이랑 엄매 이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 그 다음에 사탐 과목들 간의 유불리, 과탐 과목들 간의 유불리가 작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하나 띄워드릴 텐데 요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만점 표점이 좀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옛날에 이제 엄매해야 표점 잘 맞는다 하는 건 작년보단 덜해졌다는 거죠. 엄매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탐이랑 과탐 2개 비교했을 때는 사탐이 조금 더 방어력이 생겼다. 그리고 좀 아쉽게도 사탐, 동사, 세사, 과탐, 물리 친구들 표점이 조금 낮은 편이죠. 그 친구들 빼고는 나머지 과목들은 거의 표점이 엇비슷하게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물리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사대사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분리하면서 너무 억울한데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변환 표준 점수란 것을 보통은 냅니다. 이게 정시 모집 요강 보시면 변표라고 적혀 있는 거 있어요. 이 변표가 그런 생각보다 표점이 너무 높은 과목, 너무 불이어서 아니면은 표점이 생각보다 너무 낮은 그 과목을 내려주거나 올려줘서 조금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변환법입니다. 이거는 학교마다 달라요. 학교마다 다른데 이게 그 해마다 달라서 어떤 학교는 사탐 변표를 불보정, 불보정이라는 거는 보정력을 스노우 카메라처럼 보정 세게 팍 해가지고 엄청 동등하게 예쁘게 만들어주는 거, 또는 물보정 같은 경우는 밑에 친구들을 잘 본 거지 뭔 소용이야 해가지고 잘 본 친구들은 그냥 거의 비슷하게 주고 못 본 친구들을 많이 올려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르고요. 이거 그러면 선생님 언제 나오나요 하면은 성적표 발표 나고 나서 결과 나오고 나서 한 10일 이내에 나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쓰는 온라인 배치표 같은 거를 보면 변표 사실은 그대로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가 좀 쉽게 쓸 수 있는 이투스 모지나 진학사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변표 학과는 점수가 변환이 돼서 나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3번째입니다. 그래서 올해 정시 지원 포인트를 조금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고려해야 할 상황이 여전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안정적인 지원 성향이 심할 거고요. 왜냐면 믿고 있던 과목에서 배신당했다.
생각 때문에 안정지원이 조금 높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서울권 쓰는 친구들 중요한 거, 중앙대 정시 모집 인원이 늘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 늘었냐면요, 문과과 합쳐가지고 550명인가 늘렸어요. 거의 600명 가까이.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그러면 중대 가기 편하겠네요가 아니라 중대로 이제 이뤄지는 여러 가지 학과들의 그 대학들의 이 그 지원이 달라지겠죠. 저 대표적으로 성대, 중대, 건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시를 쓸 때 이 영향을 되게 많이 주는 학교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중대가 늘렸어요. 지금 올해 늘린 것처럼 늘리면요, 중대를 좀 더 안정 쓰는 친구들이 좀 더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뭐 중대가 500짜리였는데 올해 뭐 1000짜리가 됐어요. 그러면은 작년에 중대 못 갔던 친구들이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중대를 안정을 받고 성대나 서성안을 상향을 쓰는 친구 좀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좀 더 공격적으로 성대를 위쪽으로 쓰겠죠. 그리고 중대를 상향으로 그럼 가고 싶어, 나 중대 가고 싶어 했던 친구들 중에서 그 밑에 건동홍 라인을 좀 안정을 잡고 중대 상향을 쓰고, 이 중대가 또 늘렸기 때문에 경희대랑 시립대 사이에 이 상관관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중대가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 아니 늘린 이 영향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또 다군에서 군에서 몇 개 사라진 그런 군도 있어요. 그 학과도 있어요. 군 변화도 분명히 있죠. 변화된 이제 군 이동 같은 것도 무조건 있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날짜가 있습니다. 수시 2월 인원 날짜입니다. 제가 별 2개 붙여놨죠. 수시 2월 인원이 12월 28일 날 다 넘어오거든요. 저희 정시 마지막 날짜가 죄송해요. 수시 마지막 발표돼서 최종 날짜가 12월 27일 날 마감이거든요. 그래서 27일 날 보통 마감을 하고 28일까지 정시를 2월 되는 친구들을 알려주세요 해서 정시 모집 인원이 바뀝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 비해서 해가 갈수록 수시 모집 인원이 수시 2월 인원이 줄어들긴 해요. 그래서 그게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 학과가 생각보다 수시 2월이 많이 넘어왔어요. 그랬을 때 되게 괜찮을 수 있고요. 생각보다 좀 덜 넘어와서 안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또 이거 이해하려나? 내가 쓰려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이 위에 대학에서 수시 2월 인원을 예상한 것보다 좀 덜 내놓은 거예요. 다 이제 수시로 붙어버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위에 친구들이 내가 진짜 안정이 아닐 수도 있겠네 해서 내가 쓰는 학과에 눌러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또 밀려지겠죠. 이해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28일까지 무조건 수시 2월 인원을 보시고 결정하는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월 28일 날짜는 무조건 기억해냈다가 내가 원래 있던 그 모집 정원과 2월 됐을 때 모집 정원을 꼭 적어놔 놓으셔야 하거든요. 이 부분도 제가 나중에 12월 28일 전후로 해서 영상 하나 다시 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이 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개편 후의 기준은 2022년도 입결이 기준 한 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가능성에 대한 이 추정은 경험자의 감이 매우 중요한 입시입니다.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괜찮아 이렇게 진짜 아까 말씀대로 그럴 것 같은데, 감이 매우 중요해서 선생님들이 단연간 입시를 연속으로 많이 써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예상을 하면 되더라고요. 이거 제 말씀 좀 드리자면 올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야 그거 괜찮을 거야 써봐, 아니면 야 여기 이렇게 선생님 말대로 된다 봐봐라 하면은 되더라고요. 저도 좀 신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좀 궁금하신 사항이나 아니면 어떻게 하지 하는 사항은 선생님한테 나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조금 이런저런 답변을 많이 해드릴 수 있고, 입시 상담해줬던 선생님 말고도 선생님을 찾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자의 감이
매우 중요한 입시다 라고 아셔야 되고,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총점 분포가 표점 그 칸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 총점 분포에는 조밀조밀할 것이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학원에 많은 한 중상위권이나 중위권은 영어의 변별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 생각보다 영어 좀 잘 봤는데, 아니면 생각보다 그냥 무난하게 봤어. 뭐 무난하게 본 친구들은 그냥 무난할 것 같은데 나 생각보다 영어 좀 잘 봤는데 하면은 영어 때문에 대학을 갈 수 있는 그 해가 또 오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 또 좀 차분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뒷장 보시면 이제 거기에 정시 포트폴리오와 이제 배치표 활용을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 여러분들 들어올 때 정시 포트폴리오 요거 종이 받았죠? 거기 맨 앞장에 보면, 표지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지원 성향이 나와 있어요. N수 뭐 결정, 뭐 N수 고민, 그 다음에 나는 무조건 뭐 인서울이다, 뭐 전락권이다, 뭐 어디 가야겠다, 학과 기준이다, 뭐 대학 네임이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세요. 근데 꼭 학부모, 학생 두 칸 같이 있으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보시고 우리 엄마 이럴 거야 하고 하지 말고, 부모님이랑 충분하게 상담을 해서 앞 페이지에 그 칸 있죠? 거기를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겠어요? 그 넘겨보시면 뒤에 맨 첫 번째 페이지는 가군, 나군, 다군, 안정대학 총 9개 나오죠. 그리고 그 뒷장에는 적정, 가군, 나군, 다군, 적정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에는 상향으로 9개 나오잖아요. 저랑 OT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적어 오셔야 되는 거는 맨 앞장에 안정대학, 가군, 나군, 다군, 안정카드 3장씩을 알아오는 것이 숙제입니다.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시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이 요목요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선생님이 알려주고 채워보고 하면서 자기가 갈 대학은 자기가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뭐 요거 뒤에 보면은 뭐 경쟁률 표도 있고요. 최종으로 어떻게 지원할 건지 하는 그 경우의 수 나오는 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대로 상담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안정대학을 잡아오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안정대학은 어떻게 잡나요? 라고 하면은 우리는 안정대학 잡을 때 배치표를 저희가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전에 그 고등학교 거기에 뭐 벽에 보면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3장 붙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쭉 대학 네임 있고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전남대 해서 이렇게 있고 뭐 서울대 이렇게 있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장판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 학원에선 여러분들한테 실물로 장판지를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제가 미리 밴드에 오늘 올려놨어요. 밴드에 이 장판지를 PDF 파일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 PDF 파일을 여러분들 열어보시고 자기의 안정대학을 찾아서 첫 번째 페이지에다가 다 적어서 오셔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장판지 어떻게 보는 건데요?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판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장판지는 여기 보이시죠? 요렇게 그 앞장은 100분위 칸이고요. 아니다. 그 한쪽은 100분이고요. 한쪽은 표점으로 돼 있고요. 뭐 앞장은 문과고 뭐 뒷장은 이과로 돼 있고요. 군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장판지가 좋은 점은 표준 점수랑 100분위 대학이 어디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군, 나군, 다군, 군별로 과가 어디 있는지 보는 것이 편한 게 장판지예요. 그러면은 이 장판지로 안정대학 어떻게 찾냐면요. 이 장판지의 특징은 우리 반영 비율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성대 작년에 뭐 4:4:2 비율 뭐 올해는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비율이 들어가 있지 않고요. 교대처럼 국어, 수학, 영어, 탐구가 1:1:1:1 비율로 그냥 동일 비율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들어가 있는 게 장판지예요. 그래서 장판지로는 그냥 크게 러프하게 내가 요 정도 대학을 갈 수 있구나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점 대학이든 백분위 대학이든 총점 아시죠? 국어 뭐 120 몇, 수학 뭐 120 몇, 탐구 2개 더해서 평균이거든요. 더해서 평균으로 내가 뭐 65 해가지고 요걸 다 더해요. 다 더해서 아 내가 몇 점이구나 하면은 우리 이 장판지 맨 끝에 보면요. 여러분들 기준으로 여기죠? 요쪽에 보면은 그 자기 점수 찾아서 가요. 여기 자기 점수 찾아서 요 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 형광펜을 쭉 그어요. 뽑아가지고 아니면은 뭐 여러분 패드로 할 거니까 여기 뭐 펜슬로 이렇게 쭉 그어요. 그래서 요 라인이 내가 쓸 수 있는 적정 라인이구나 인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럼 이 라인을 기준으로 내가 올해 진학할 대학은 요 라인 기준으로 한 칸에서 2칸 상향, 그리고 요 라인 기준으로 한 칸에서 2칸 정도 아래까지,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위아래로 2칸까지가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대학을 쭉 크게 이렇게 둘러주시고 자기 기준선보다 아래 2칸 있죠? 이 아래 2칸에서 학과랑 대학 네임을 찾아가지고 제가 드린 정시 포트폴리오 거기다가 적어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열어보면은 작년 경쟁률, 반영 비율 다 적으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보면은 입력할 수 있어요. 들어가봐. 그럼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채워서 내가 잡아온 안정대학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정대학을 안 잡아오면요. 작년엔 제가 안정대학 안 잡아와서 돌려보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랑 저희 정시팀 선생님들은 안정대학으로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써주는 그런 대학, 뻔한 대학을 상담을 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인터넷에 클릭 몇 번만 하면 나와요. 근데 선생님은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안정대학은 안정대학이고 진짜 안정대학이 안정대학인지 봐주기 첫 번째. 그 다음에 상향대학이랑 추합으로 붙일 대학을 상담을 해줄 거예요. 면대면 상담 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대학을 되게 잘 잡아오시는 게 포인트고요. 무조건 자기 라인 기준으로 아래 한 칸, 밑에 2칸까지를 대학을 보셔야 되고요. 가군 첫 번째 시트, 나군 두 번째 시트, 다군 세 번째 시트 보시고 100분위 표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보시고 안정대학을 잡아오면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 안정대학 기준은요?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안정대학 기준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입학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뭐 가령 여기 근처에 저기에 대학 비하 아닌데 송원대 있어요. 송원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송원대 점수가 남아요. 그쵸? 막 장학금 받겠죠. 점수가 남는데 입학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대학은 점수가 남지만 안정대학은 아니겠죠. 아니? 그쵸. 안정대학이 아니겠죠. 그리고 2번째 요건은 뭐냐면요. 최추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점수를 적정으로 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 적정은요. 입시하는 사람들마다 안정적정 상향의 뭐랄까 용어들의 차이가 있는데 선생님은 약간 뼛속까지 안정형인 사람이라서 선생님이 말하는 안정은요. 누가 봐도 그냥 붙는 안정인 거예요. 그런 거를 가군, 나군, 다군 중에서 한 장을 박아놔야 저희가 다른 군에서 재밌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대학을 정하는 기준은 첫 번째, 입학 의사가 있어야 된다. 2번째, 최추합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고려를 하시면서 부모님이랑 배치표 열어서 자기 대학 기준으로 체크하시고 자기 표점 다 더해서 체크하시고 그 기준으로 아래 한 칸, 밑에 한 칸까지 봐서 부모님이랑 얘기를 하세요. 근데 선생님 이거 너무 옛날식 아닌가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거 약간 옛날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장판지 배치표 말고요. 이 장판지 배치표를 엑셀로 변환한 엑셀 배치표도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배치표는
선생님이 아까 왜 이제 뭐 클릭해가지고 뭐 이렇게 클릭이 아니라 뭐야 이러고 형광펜 그랬잖아요. 그거 하지 않고 엑셀에서 자기 점수 맞춰가지고 내려가지고 검색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올려드릴 테니까 장판지랑 엑셀 배치표 두 개 중에서 보셔가지고 선택을 해오시고,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 고속성장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제 선에서 여러분들한테 배포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배치표로 다른 것도 참고를 좀 하신다면 저희 장판지랑 엑셀 배치표 말고 그 고속성장 보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신 걸로 안정을 좀 잡아오시고, 그 원칙만, 그 안정의 원칙만 두 가지만 지켜서 생각을 해오시면 저희가 학원에 왔을 때 안정이 안정인지만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 알려나?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올려주는 배치표랑 그 고속성장 배치표는 움직이지 않는 데이터예요. 이게 작년에 그 우리 상위 누적이죠, 상위 누적. 작년에 수능 상위 1%까지 의대를 갔다. 올해 상위 1% 점수는 여기니까 너도 의대를 갈 수 있을 거고 몇 점이 남을 거야 해서 이 점수로 그냥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는 우리가 절대적인 배치표라고 해서 절대 배치표라고 합니다. 이 절대 배치표는 내 점수 띵 넣으면은 몇 점 남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배치표상 우선은 대학을 걸러놓고 우리가 많이 보는 상대 배치표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 배치표는 이게 또 할 말이 많은데 우리가 진학사, 우리 선생님이 제2사라고 적어놨는데, 진학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안정을 가끔씩 진학사로 잡아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애들이 꼭 물어봐요. 선생님 이투스 거랑 고속에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요, 진학사 된다는데요? 아니면 진학사에서는 안 되는데 여기서는 된대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선 처음에 대학을 서칭을 할 때는 무조건 절대 배치표로 전반적인 큰 네임을 고르시고요. 최종 지원을 할 때 움직이는 데이터를 봐야 할 시기가 있어요. 언제부터가 좋냐면 12월 20일부터 아니면 12월 22일부터 그때부터 진학사가 솔직히 유의미하지 그 전에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일 상담을 할 때 절대 배치표 보고요, 고속도 보고요, UA도 보고요, 메가도 보고요, 진학사 다 봐요. 근데 우선은 첫 번째 지금 상황에서 우리 오늘 성적표 나오고 12월 9일, 10일이잖아요. 오늘은 그때 봐야 되는 거는 절대 배치표로 전반적인 이 그 대학 네임을 고르기. 그리고 나서 상대 배치표로 보는 방법은 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원 성향을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평범하게 지원을 하는 건요, 1승 1무 1패, 하나 최초합, 하나 추합, 하나 불합, 또는 하나 최초합, 두 개 추합. 요게 평범한 지원, 평범하게 쓰는 거고요. 선생님 저 재수할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 저 이미 전적돼 있습니다, 그냥 좀 슈퍼 상향해보고 싶어요 한다고 하면은 하나 추합, 두 개 완전 상향, 또는 두 개 추합, 하나 상향, 1무 2패, 2무 1패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그냥 안정적, 뭐 선생님처럼 약간 뼛속까지 안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3승도 있어요. 최초합 3개 쓰는 사람 솔직히 약간 바보 같긴 한데 그것도 있고요. 그냥 2개 붙고 하나 하는 2승 1무도 있습니다. 제가 안정대학 너무 중요해가지고 한 번 더 저거 알려드릴게요. 가군, 나군, 다군, 안정, 하양대학과 학과란 최초 가능성이 높고 합격 의사가 있는 그것을 말하고요. 안정대학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장판지 또는 엑셀 배치표 또는 고속성장을 활용하셔서 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나 조사해야 되나요? 하면요, 가군, 나군, 다군 3개씩 해오세요. 근데 저도 알아요, 다군 대학 없어요. 올해 더 없어졌던데, 건대가 좀 빠져가지고. 그래서 저도 아는데 그래도 저희가 선생님이 나중 경우의 수로 조합을 해줄 거거든요. 그때 조금 더 잘해보려면 가군, 나군, 다군
어렵더라도 3개씩은 그냥 해오세요. 그리고 꼭 부모님이랑 이야기해서 상담해가지고 결정해서 오기. 그리고 제가 안정대학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정대학을 미선정 해오면 정시 컨설팅 할 때 상향대학을 상담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상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학원에 와서 안정대학 보자 했는데 선생님 안정에 왔는데요? 하면은 그래 알았어. 이 대학이 좋니? 이 대학이 좋니? 또는 이 학과 가면 취직이 이렇게 된대 하면서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대학을 약간 뭐랄까 그냥 선생님이 그냥 결정해주는 그냥 이게 좋아 이게 좋아 하는 느낌으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잘 활용하시려면 안정대학은 정해 오시고 그 상담은 빨리 끝내고 상향으로 저희가 더 재미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정대학 안정해 왔기 때문에 선생님 저 다시 상담을 해주세요 하는 거는 절대 불가해요. 저도 당연히 시간 없고요. 선생님들도 시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담은 저희가 필요하면 1차 상담 끝나고 2차 상담이 필요한 친구는 다시 저희가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안정대학을 정해오지 않으면서 저희가 상향 상담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왜 OT를 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유념하셔가지고 꼭 정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시 컨설팅 오실 때 준비물과 상담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시 포트폴리오 있죠? 그거 챙겨 오셔야 되고요. 기록한 거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장소는 동구점 여학생은 여학생관 가시고요. 남학생은 남학생 가시고 남구점 학생은 남구점 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문의는 제가 적어준 번호 있죠. 거기다가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하루 종일 상담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화해서 선생님 이거 어쩌고 말하지 말고요. 선생님 문자하면 하루 넘게 걸려요. 그래서 선생님 저는 여자관 몇 번 누구 학생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카톡도 괜찮아요. 그걸로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하루 안에 또는 이틀 안에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나의 정시상담 시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정시상담 시간을 적을 건데요. 지금 상담 요거 OT 끝나고 밖에 나가면 이 문별로 여자관, 남자관, 남구점 이 방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OT 끝나고 나가면요. 거기에 거기 들어가면 그 선생님들 상담 시간표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되는 시간을 선생님들 그 시간표에다가 이름을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물어보는 인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그거 적고 나서 여기다가 그 포트폴리오에다가 몇 월, 12월, 15일, 몇 시라고 좀 적어 놓으면 안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건 적어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선생님 늦잠 잤어요. 저 알바해야 돼요. 개인 사정으로 인한 노쇼는 학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사정을 다 맞추다가는 여러분들 한 명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또 상담해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꼭 늦지 않고, 그리고 그 상담 시간 있으면 10분 전에 와서 대기해 주시고 늦지 않고 오시길 전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여러분들이 정시상담할 때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해서 선생님이랑 좋은 결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OT 들으면서 저희 그 방명록이 아닌데 뭐죠? 방명록 아닌데? 그 전화번호랑 적는 그거 있죠? 안 적은 친구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화번호, 엄마 전화번호, 그 다음에 자기 이메일 주소 이런 거를 적어야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누구누구 왔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거 안 적은 친구들은 적어주시고 밖에 나가서 자기 되는 시간에다가 이름 적어주시고 하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 맞춰서 여자애들은 여학생관, 남자는 남학생관, 남구점 친구는 남구점에 오시면 담당 선생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올해 수능도 저는 사실 수능 날이 되게 싫어요. 싫은 게 잘 본 친구도 있고 못 본 친구도 있고 그냥 예상대로 본 친구도 있고 다 이제 다양할 거예요. 여기 이제 모인 친구들도. 근데 선생님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입시입니다. 제가 이제 입시만 이제 8년 해오기도 했고 이제 입시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대학 그리고 진짜 가고 싶은 대학을 마지막까지 선생님이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이랑 함께 해서 우리가 조금 아쉽게 봤더라도 그래도 조금 괜찮은 대학 너무 잘 봤으면 더 우리 행복하게 마무리 잘 지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이 될 수 있는 이투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OT 고생하셨고 우리 또 다음에 볼 수 있으면 뵙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